자, 그림과 같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업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로 표시하고자 할 때 B2번 셀에 입력할 시, 요 자리에 휴일 업무 아니면 휴일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업무 아니면 휴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가 판정되어지는 건 if 한 번이면 되겠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 그렇지 않으면 휴무. 자, 위크데이 함수를 쓰면 자, 요일을 번호로 알려주죠. 자, 1번 형식은 위크데이 함수의 1번 형식은 일요일이 1부터 시작하는 달력의 시작부터 그죠? 그대로 가는 게 1번 형식이고, 위크데이의 0번 형식 같은 거는 없죠. 0번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딴 거 풀 것도 없이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그죠? 필기용으로 보면 0번 형식은 없어요. 우리가 1번 형식, 그다음 2번 형식은 월요일을 1로 시작하는 거였고, 그다음 3번 형식은 월요일을 0으로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0번 형식은 없어요.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형식으로 했고요. 뭐 11번 이런 거는 우리가 거의 안 다뤘으니까 1, 2, 3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1번 형식으로 하면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니까 1하고 같거나 OR 함수 안에서 위크데이 결과가 7하고 같거나 1이거나 1번 형식으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가 1이거나 또는 7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휴무고 나머지는 업무. 그래서 이렇게 2번처럼 식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또는 3번은 볼까요? 3번은 2번 형식으로 했을 때는 월요일 1부터 일요일 7까지니까, 자, 위크데이의 2번 형식이면 1부터, 자, 월요일이 1이고, 다음에 금요일이 5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1에서 5까지는 업무고 6, 7은 휴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6, 7에 해당되죠. 위크데이의 2번 형식의 결과는 6, 7이 휴무고 1에서 5까지는 업무인데 6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6하고 7이면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휴무, 그렇지 않으면 업무. 자, 이거는 3번 형식. 3번 형식은 0에서 4까지가 평일이니까 업무가 되고요. 5하고 6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휴무가 되죠. 그래서 3번 형식이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5, 6에 해당되는 것이 휴무, 그렇지 않으면 업무. 그래서 1번 형식일 때는 이제 1하고 7이 일요일, 토요일이니까 이때가 휴무고, 2에서 6은 업무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1 또는 7이 이렇게 OR 함수로 엮은 거고, 2번 형식으로 하면 6, 7이 휴무다. 다음 3번 형식으로 하면 5, 6이 휴무다. 이렇게 나온 거죠. 0번 형식 자체가 없고, 자, 이거 실기로도, 자, 우리가 지금 1, 7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1번 형식, 2번 형식, 3번 중에 적당히 알아서 하라 하면 몇 번 형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 휴무일 때, 이렇게 1번 형식처럼 1 또는 7이면 이렇게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자, 1에서 5까지는 이런 거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그죠? 1에서 5까지는 업무, 그렇지 않으면 6, 7은 휴무. 그러니까 2번 형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3번 형식으로 0에서 4까지는 업무, 5, 6은 휴무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거보다는 1번 형식보다는 2번 또는 3번 형식이 나올 것 같고, 실기할 때 그리고 3번 형식은 좀 덜 쓰는 편이니까 2번 형식으로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휴무 이걸 먼저 했는데 지금 실기로 우리 다시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2번 형식을 하면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업무, 나머지는 휴무. 그렇게 풀어도 똑같죠.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휴무, 나머지는 업무 이렇게 하셔도 되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해서 업무를 먼저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f와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요일을 구하고자 할 때 업무 휴무 하고자 할 때 weekday 함수는 날짜 셀 콤마 1번, 2번, 3번, 0번 형식은 없다는 겁니다. 1, 2, 3번 그다음에 11, 12 이거는 거의 안 다뤘으니까 그냥 1, 2, 3번 형식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1, 2, 3번 형식 중에 2번 형식을 쓰는 게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는 업무와 휴무를 구분하기에는 2번 형식이 낫죠. 1번 형식은 일요일 따로 그러니까 토요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식을 더 복잡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2번으로 해보고요. 자, 월요일이 1이 되는 2번 형식을 했고 2번 형식을 했을 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1에서 5까지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비교를 했으면 이때는 업무가 먼저 적히면 되죠. 업무.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먼저 적혔으면 휴무가 적히면 되고 지금처럼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면 1에서 5까지면 이라는 뜻이니까 업무가 먼저 나와주면 돼요. 그죠? 자, if와 위크데이가 왔을 때 이렇게 업무 휴무도 있고 또 if와 위크데이와 추주가 같이 쓰여질 때도 있었죠. 위크데이와 추주가 같이 있을 때 위크데이와 추주가 같이 있을 때는 추주는 무조건 하나하나 다 기입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주로 이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풀어본다면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가 오고 날짜 셀 콤마 형식을 추주가 오면 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상관이 없죠.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거기에 맞게 차례대로 어차피 7개를 다 적어야 돼요. 그죠? 똑같이 아까처럼 2번 형식을 했다면 2번 이렇게 했다면 차례대로 여러 번 적어야죠. 업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if하고 같이 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자, 업무. 계속 업무를 써야 돼요. 그죠? 5번. 월요일부터 복사해서 붙이셔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업무로 표현하고, 5개는 업무로 표현하고, 나머지 휴무라고 2번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따옴표를 열고 닫고 쉼표 찍고 하다 보면은 한 개씩 빠뜨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써주셔야 돼요. 이거 쓸 때는 7개를 쭉 나열해서 써주면 자, 어딘가 빠진 자리 마지막 갈로 빠졌나? 아무튼 자, 밸류 1부터 밸류 7까지 여기 쉼표를 제가 안 했네요. 쉼표 찍어주고요. 요거 쓰다가 그죠? 잘못 썼죠. 자, 그래서 복사했을 때 같은 답이 나왔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위크데이에 3번 형식을 하시오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 아무거나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1번을 하거나 2번을 하면 돼요. 굳이 3번 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3번 형식을 하시오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3번 형식을 하면 0부터 6까지 나오는데 추주는 0을 취급을 못합니다. 그죠?
추주는 0을 취급을 못하니까 3번 형식이면 자, 0부터 6까지를 1부터 7까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더하기 1. 요 식의 결과가 0일 때 0 더하기 1, 1이면 1 더하기 1. 1을 더해주면 2번 형식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꼭 3번 형식을 하라 했다면 3번 형식은 0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서 1부터 7까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추주는 0은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서 1부터 7까지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든 아까 저랑 같이 풀던 형식으로 풀든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 자, 가입일의 연도만 딱 추출을 해서 가입일의 연도만 추출해서 이게 2000년 이전이면 이렇게 했죠. 연도만 찾아내는 함수는 이어 함수죠. today라는 함수는 처음부터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예요. today 괄호 안에 뭔가 들어가는 형식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다음 데이트 함수는요. 연, 월, 일 세 개의 인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트 함수는 연도 정보, 월 정보, 일의 정보 세 가지가 들어오는 거고, 자, 그래서 날짜 하나의 날짜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어 함수는 날짜라 하는 거는 연, 월, 일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요런 한 개. 이 날짜에서 요 연도만 따로 뽑아내는 게 이어죠. 그러니까 이 필기 문제 풀 때는 이 전체를 다 확인 안 하셔도 이어 함수가 들어간 거, 그 날짜의 연도를 구한 거 4번이니까 바로 빠르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기용으로 좀 더 풀어보면 날짜가 2000년 이전이면 이전이라는 쪽은 작은 쪽이죠. 그러면 작거나 자, 날짜 문제가 만약에 실기에서 날짜 문제가 나오면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만 구분하시고요. 같다는 그냥 늘 넣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2000년 이전 그러면 200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2000이 포함돼야 되는지 포함 안 돼야 되는지 그 일에 따라서 정확한 구분이 될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전, 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면 거의 다 그냥 같다를 넣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작은지 큰지만 판단하시고 같다를 넣으시면 돼요. 실기 문제 푸실 때도. 그래서 그 날짜의 연도를 구해서 그 연도가 2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은 쪽이죠. 그러면 골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 조건식, 참일대의 값, 거짓일 때의 값. if의 구조는 무조건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진다 했습니다. 자, 10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A8번 셀 그리고 연결해서 B8번 셀 A8번 셀이 홍이고 B8번 셀이 길동이니까 홍길동 연결해서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자, 뒷섬 함수 전체 데이터 계산할 필드 조건 범위 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전체 데이터 A1에서 C6 전체 데이터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가 2라고 적혀 있으니까 두 번째 거. 그 다음 조건은 A1에서 A2에서 A2가 조건이면 지오코드가 A1인 거라는 조건이죠. 그럼 지오코드가 A1인 거는 거기에 조건 만족하는 건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값하고 지오코드가 A1인 거 4행의 거 요거 하고
두 개의 레코드가 요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와 세 번째 인수 요 A1에서 A2 요걸 가지고 비교하면 요 두 개의 데이터가 필터가 될 거고, 그 중에 계산할 자리는 두 번째 1, 4분기의 뒷섬이니까 합계 10과 30의 합계. 요 두 레코드의 1, 4분기 합계니까 10하고 30. 그래서 답이 40. 해석이 돼야 됩니다. 범위, 요게 조건, 계산할 필드. 그 다음 3번에 Vlookup은 A2라는 글자, 요렇게 생긴 글자를 찾는데 어디에서요? A1에서 C6, A1에서 C6, A1에서 C6이면 요만큼 이 범위에 뭐하고 비교할까요? Vlookup이니까 천열과 비교해서 자, A2라는 글자를 찾으러 가요. 그럼 이거 찾아서 세 번째 열에 있는 답 70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 70이 찾아지려면 자, 요 인수가 자, 찾는 값, 범위, 열번호,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정확히 일치. 펄스나 0이 와줘야 돼요. 생략되면요. 생략이 되면 유사일치를 의미하는데, 유사일치이려면,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갈 수 있으려면 오름차순이라 해야 됩니다. 0, 1, 생략을 하거나 1을 적거나 해서 유사일치 방식으로 풀 때는 이게 오름차순이라 해야 되는데 오름차순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를 생략하고 풀면 답이 70이 안 나와요. 반드시 0을 적어줘야 70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풀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70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문자를 비교할 땐요 정확히 일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4번은 썸의 BO에서 몇 번 셀 주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인덱스가 왔네요. 인덱스 함수는 A1에서 C6 범위 중에서 6행 2열. 자, 이 범위 중에 6행의 2열이면 요게 그냥 숫자 50이 아니고 6행의 2열이니까 B6번 셀. 자, B5에서 요만큼을, 자, 주소 와야 될 자리니까 B6번 셀 하면 B5에서 B6번. 그럼 요거 두 개. 그래서 9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범위에 6행 2열이니까 6행의 2열은 B6이라는 거죠. 그래서 B5에서 B6까지, 그래서 90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3번의 Vlookup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에서 Vlookup으로 요 지역 코드와 지역 코드 가지고 문제를 풀죠. 아무 셀이나 빈 셀에 자, 이꼴 Vlookup으로 찾고자 하는 글자가 A2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글자, 이 글자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이 글자를 찾는데, 자, 비교할 값이 이렇게 이 전체 범위를 주면 이 범위의 천열과 비교할 거예요. 자, 채워서 복사할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쉼표 찍고요. 그다음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것을 답으로 찾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냥 요대로 갈로를 닫아버리면 70을 찾는 게 아니라 못 찾았네요. 그죠? 일치하는 걸 못 찾았어요. 자, 여기에 네 번째 인수, 콤마 0, 정확히 일치로 찾으라 해주면 그러면 70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0을 생략을 하면 유사일치로는 이거 작은 거에서 큰 순서 이걸 못 찾아가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문자라도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름차순이 아니죠. 배열되어진 것이 오름차순이 아니라서 이게 생략되어 있으면 답을 못 찾아내고 정확히 일치를 해줘야 쉼표 0 해줘야 답을 70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Vlookup 함수 할 때는 마지막 인수
마지막 인수가 정확일치인지 유사일치인지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문자 비교하고 있고 천열이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이 식이 잘못됐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함수마다 우리가 D가 들어가는 함수에서는 뭘 또 잘 보시라 했는가 하면 이 부분이 조건이 범위로 와야 되죠. 조건 범위 자리에 그냥 A2 이런 식으로 셀 주소 하나만 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범위가 왔어야 되고 요거의 네 번째 인수는 정확일치인지 유사일치인지 그거 정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실기할 때도 주의를 했어야 되죠. 다음 105번은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데이터표 같은 걸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데이터표를 이용하라 한 게 아니고 식을 하나 세워서 옆으로 밑으로 양쪽 방향으로 채워 복사했을 때 요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묻는 거거든요. 자, 문제의 내용은 자, 원금과 이율을 각각 곱해서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C5번 셀에 수식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울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식을 세워서 이거를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채워서 복사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식은 이 식은 C4번 셀 요 값 곱하기 C4 곱하기 B5가 되죠. 옆에 거는요. 각각 하나씩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 자리에는 뭐가 돼요? D4번 곱하기 B5가 되죠. D4번 곱하기 B5가 돼요. 밑으로는요. 이때도 C4번 곱하기 이율 자리는 B6이 되죠. 자, 식이 옆으로 갔을 때, 옆으로 복사할 때 열만 보세요. 열을 보니까 이거는 C에서 D로 바뀌어야 되지만 이거는 B에서 B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죠? 요 자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똑같은 B5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옆으로 갈 땐 열 번호만 보시라 해서 그래서 열 번호 B는 고정돼야 됩니다. B에 달러 붙여야 되고요. 요 B에 달러가 붙어야 되고 다음 밑으로 갈 때는 행번호만 볼게요. 행번호가 바뀌어지죠. 지금 여기는 5에서 6으로 바뀌어지는데 지금 요거는 4에서 4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건 밑으로 바뀌어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4가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요 4하고 B에 달러가 붙도록 4하고 B에 달러가 붙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실기 문제 풀 때는 하나 풀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고정되어야 되는 주소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절대 참조하시면 된다 했어요. 근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다 복사할 때는 복사했을 때 주소가 바뀔 자리인지 안 바뀔 자리인지 그거를 옆에 거를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실기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런 주소에 대한 거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자리에 자, 요 자리 포인트를 두고 이꼴 이 셀 곱하기 이 셀. 첫 번째 식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식이 틀리진 않죠. 근데 이 식을 옆으로 복사한다 생각해 볼게요. 옆으로 이 식이 옆으로 이동할 때 열 번호가 파란색 주소는 어때요? 옆으로 옮겨져 가야 되죠. 빨간색 주소가 옆으로 한 칸 딸려오면 안 되죠. 그럼 이 빨간색 주소에 C 앞에 달러가 저 키보드로 이렇게 직접 써도 되거든요. 달러가 붙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밑으로를 생각해 볼게요. 밑으로 복사할 때 파란색 주소는 딸려 내려오면 안 되죠. 밑에 거 계산할 때도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되니까 파란색 주소에 밑으로 복사할 때는 행번호만 보시면 돼요. 행이 안 내려가야 되니까 행번호에 달러가 붙어야 되고
빨강색 주소는 바뀌어져야 되니까 행번호에 달러가 안 붙어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풀고, 자, 한쪽 방향 복사하고 다시 옆으로도 더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쭉 복사하면 모든 값들이 이거 곱하기 이거, 자, ESC 아무 자리나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어봐도 내가 원하는 계산이 요 값 곱하기 이거 맞게 되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지워버리고 다시 또 판단해 보시고 또 판단해 보세요. 한번 복사해 본 다음에 답이 맞게 나오거든. 자, 요 식 하나를 그냥 상대 참조로 적은 다음에 두 번째 옆으로 하나 복사했을 때 열 번호가 어디가 고정되고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지, 밑으로 복사했을 때 어디가 고정되고 행번호가 고정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직접 판단해 보세요. 자, 요런 문제는 만약에 데이터표라면 이율 해놓고 이율 그다음 원금 이율 자리에 뭐 적당히 1.5 원금 자리에 500만 자, 이런 게 있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원금과 이율을 곱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수익 금액이네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라는 식을 수익 금액은 이꼴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계산식이 있으면 요 계산식의 원리를 여기에다가 이꼴 수익 금액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여기 복사를 해놓고 자 그리고는 전체 블럭 잡은 다음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서 행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원금이고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것은 이율이다.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그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표였어요. 자, 예전에 데이터표 문제들 한번 찾아놔 볼까요? 데이터표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데이터표가 판매량이 바뀌고 판매가가 변할 때 요 영업이익식은 식의 답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산식을 여기에다가 이 판매량과 판매가에 따른 계산식을 여기다가 직접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의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 영업이익이 계산식이잖아요. 그죠? 이 계산식을 요 자리에다가 이꼴 영업이익 계산식을 연결시켜 놓고는 이 범위의 데이터의 가상분석 데이터표에서 행에 입력되어 있는 건 요 판매량 이 자리에 놓고 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판매가 여기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요 영업이익 계산이 다 되어진 것이 여기 딱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아까 방금 했던 이 계산 원리를 따로 해준 다음에 요거 여기 연결시켜 놓고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106번 누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계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요 자리는 이 자리는 이거 자체를 그냥 가져왔고 이 자리는 요거 두 개를 합한 값이 3이죠. 요 자리는 여기서 이만큼 이거 세 개를 합한 게 6이죠. 여기는 이거 네 개를 합한 게 6이에요. 자, 보시면 밑에 거는 썸에 B2에서 B3까지죠. B2에서 B3까지. 그 밑에는요. B2에서 B4까지. 썸에 B2에서 B4까지. 그 밑에는 썸에 B2에서부터 이만큼 B5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을 뭐라고 세우면 될까요?
첫 번째 식은 썸에 B2에서 B2에서부터 그냥 B2까지 B2에서 B2까지 하면 그냥 요거 자체 한 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식의 주소를 보세요. 앞에 B는 고정돼 있고 지금은 한쪽 방향만 복사하기 때문에 B만 열만 행만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복사하면 자, 이거 주소가 그대로죠. 그럼 요거 절대 참조, 요거는 바뀌고 있죠. 상대 참조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B에는 밑으로만 복사하면 B에는 달러가 붙었거나 안 붙었거나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절대 참조로 해주고 여기는 상대 참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누계가 계산이 되어져요. 자, 식을 풀어보죠. 누계 구하는 식은 계산 문제에서 나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누계 구하는 과정을 매크로로 푸시오 했는데 내가 매크로도 할 줄 아는데 누계를 못 풀면 매크로 5점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누계를 구하는 거는 자, 첫 번째는 이 자체가 오면 되고 그 다음은 이거 두 개의 합, 그 다음은 이거 세 개의 합, 그 다음은 이거 네 개의 합이 여기 답 오는 게 누계잖아요. 그죠? 누적해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때 썸을 하고 요 셀을 클릭을 하고요. 쓰는 것도 또 키보드로 100% 다 쓸 거 아니면 요령이 있는데 자, 요 셀을 클릭을 하고 쓰려고 콜론 기호를 딱 붙여주면 드래그를 할 수가 없잖아요. B2에서 B2까지는 드래그로는 못하니까 그냥 콜론 기호를 딱 붙이면 뒤에 주소가 자동 적혀요. 자, 이렇게 갈로를 닫으신 다음에 앞에 주소에 다시 커서 넣고요. F4번 키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참조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요거 두 개의 합 ESC, 그 밑에는 요거 세 개의 합. 자, 커서 넣어서 확인했으면 ESC로 빠져나가세요. ESC 눌러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의 합이 나오도록 요게 누계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는 절대 참조, 뒤에는 상대 참조. 식 쓰고 나면 이렇게 녹색 점이 나와 있는데 식에 이거 뭐 잘못 쓴 거 아니냐 할 때 좀 보여주는 게 녹색 점이죠. 요거는 그냥 식이 좀 독특해서 그런 거니까 요 녹색 점 안 보이게 하려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안 보이게 하려면 오류 무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식 쓸 때 이꼴 썸에 요 셀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드래그로는 못하니까 그냥 하나를 넣었잖아요. 하나를 클릭하고 콜론 기호를 키보드로 직접 딱 쓰면 뒤에 같은 주소가 한 번 더 적혀요. 그리고 갈로 닫고 앞에 거는 절대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식을 복사했을 때 그 밑에 식은 시작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끝나는 주소는 하나 내려가고 시작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D606에서 끝나는 주소는 바뀌어서 609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자, 107번. 자, D1번 셀에 A1 더하기 C1이라는 식이 입력되어 있다. D3번 셀로 복사하면 자, D1번 셀의 식이 A1 더하기 C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밑으로 복사해서 D3번까지 오면 상대 참조네요. 그러면 A3 더하기 C3이죠.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하면 A3 더하기 C3이고 그러면 A3 더하기 C3은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을 보면서 이거 왜 A1 더하기 C1을 했죠?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어떤 식이 오든 이 식을 복사했을 때 이게 뭐냐 묻는 겁니다.
108번 문제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식을 썼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썼는지는 물을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썼을 때 복사했는 요 자리의 식이 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자, 요 자리에 A7번에 A1 더하기 A2라고 썼는데 달러 붙어 있던 것은, 자, 옆으로 2칸 아래로 1칸 내려와서 요 셀로 복사했다면 달러 붙어 있는 주소는 그대로 갑니다. 달러 붙어 있으니까 달러 A 그대로 가고, 달러 안 붙은 건 2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2는 행번호죠. 행으로 지금 몇 칸 이동했어요? 7행에서 8행으로 1칸 이동했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82개, 행을 1개.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A2가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A1 더하기 A3. A1 더하기 A3은 1 더하기 3에서 4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얼마든지 다르게 낼 수 있겠죠. 셀 주소를 달리 써서 그냥 뭐 이꼴 A 달러 1 더하기 A2다. 이러면 앞에 달러 붙은 상태가 달라졌다면, 자, 여기까지 오면 열번호에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번호에 달러가 없으면 하나, 둘 갔으면 이거는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 붙었는 주소는 그대로 오고, 이것도 달러 안 붙었으면 C가 될 거고, 2에도 달러 안 붙었으니까 행으로는 1칸 내려갔으니까 3이 되고, 그럼 C1 더하기 C3이니까 C1 더하기 C3 해서 12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 주소에 적혀 있는, 이 자리에 적혀 있는 주소에 달러가 붙은 자리는 그대로 가고, 달러가 안 붙었으면, 열에 안 붙었으면 열이 몇 칸 갔는지 A가 B, C로 바뀌는 거고, 행에도 달러 안 붙었으면 하나 내려갔으니까 2가 3으로 바뀌는 거고, 달러 붙은 건 그대로 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안 붙었는 이 주소, 이것이 행번호니까 행으로 1칸 내려갔으니까 이게 3이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A1 더하기 A3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109번에 자, 동일한 통합 문서에 시트 1에 C5번 셀, 시트 2에 C5번 셀, 시트 3에 C5번 셀. 자, 그럴 때 식을 어떻게 쓰느냐.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느낌표 시트 이름을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C5번 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의 C5번 셀. 그러면 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다른 셀의 C5번 셀을 계산하게 되고요. 항상 열번호, 행번호 오기 전에 다른 시트의 거를 가져오면 시트 주소가 생기는데, 그 시트 주소와 열번호, 행번호 사이에는 느낌표로 표시를 해요. 느낌표. 그 다음에 이런 대갈로 붙은 거 있죠. 대갈로는 이렇게 시트 이름이나 열번호 자리에 이런 데 붙는 게 아니고요. 이 대갈로는 주소에, 자, 엑셀에서 이렇게 대갈로 쓰는 거는 언제 있는가 하면 파일의 이름, 파일 이름, 통합 문서의 이름, 문서의 이름에 여기 대갈로로 묶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식을 연습을 해보죠. 지금 저는 필기풀이 예제하고 아까 데이터표하고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거든요. 자, 지금 데이터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 앞에 것만 보셔도 돼요. 자, 따라 하셔도 되고 보셔도 되는데, 자, 제가 하는 거 일단 보세요. 자, 이꼴, 자, 같은 시트 안에 있는 셀 주소를 아무거나 제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저 위에 B2라고 적혔어요. 그냥 같은 시트 안에 있는 셀 주소면 그냥 열번호, 행번호,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거가 나오고, 더하기, 만약 시트를 바꿔볼게요. 데이터표 2번 시트에 있는 특정 숫자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저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데이터표 2, 느낌표 C3번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다르면 시트 이름이 적히고 느낌표, 열번호, 행번호 이렇게 붙어요. 자, 또 더하기. 이번에는 파일을 바꿔서 다른 파일에 있는 특정 셀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필기 풀이 예제라는 대괄호로 묶이고 필기 풀이 예제 그다음에 10- 계산 작업 하는 것이 작은 따옴표로 또 한 번 더 묶이고 느낌표 $C $612 이렇게 붙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엔터 쳐서 요 식을 이 식을 좀 더 확대된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시트 안에 있는 셀 주소는 그냥 열번호, 행번호만 해서 이렇게 주소가 적혔고요.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클릭을 딱 해주면 주소가 자동으로 시트 이름이 붙고 느낌표에 열번호, 행번호 이렇게 해서 데이터표 2번 시트에 있는 C3번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 파일을 다른 데 거 가져오니까 파일 이름이 대괄호로 이렇게 묶였고요. 그 다음 시트 이름이 나오고 이 파일 이름과 시트 이름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어요. 작은 따옴표는 언제 붙는가 하면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있으면 이 전체 하나로 묶어서 여기까지 전체 파일 이름, 시트 이름을 전체를 묶고 그다음 느낌표, 열번호, 행번호 나오는데 기본 주소 형태가 다른 거는 그냥 상대 참조가 기본인데 제가 클릭을 딱 해주면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나옵니다. 물론 필요하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는 바꿔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파일이 다를 때 파일 이름에 요 대괄호가 붙어요. 그 다음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묶여지고 시트 이름에도 만약에 제가 데이터표 2번 시트의 이름을 띄어쓰기를 좀 할까요? 띄어쓰기를 해놓고 식을 가서 볼게요. 데이터표 띄우고 2라고 띄어쓰기가 있으면 작은 따옴표로 묶여요. 물론 뭐 띄어쓰기 안 되어 있어도 내가 직접 작은 따옴표 묶어주는 거는 오류는 없고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작은 따옴표 딱 붙습니다. 이 파일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다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전체적으로 묶였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때 늘 같은 시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했지만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또는 다른 파일에 있는 셀을 가져다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형식으로 붙는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괄호가 묶인 건 파일 이름이 없으면 없어야 돼요. 그죠? 작은 따옴표는 시트 이름에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 대괄호가 있는 거 그것만 봐도 나머지 다 틀렸고 3번인 거죠. 자, 3번은 연속된 여러 시트일 때는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연속으로 표현하고 느낌표 CO. 그다음 110번도 통합문서 시트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의 A2번 셀의 합. 아까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옳지 않은 거 물었어요. 자, 옳은 것 했으면 아까 요거 답을 아니까 1번처럼 하면 되겠네요. 그죠? 1번처럼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느낌표 A2.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옳지 않은 것 했고 그래서 3번을 볼게요. 3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트 1에 있는 A2번 셀 시트 2에 있는 A2번 셀, 시트 3에 있는 A2번 셀 따로따로 3번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시트 이름에 작은 따옴표가 붙었어요. 시트 이름에 작은 따옴표 붙여서 A2번 셀, 또 시트 2번도 작은 따옴표 붙여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3번, 4번처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 2번처럼 시트 1의 A2번 셀에서 시트 3의 A2번 셀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시트 1에 있는 A2번 셀에서부터 시트 3에 있는 A2번 셀 이렇게는 안 쓴다고요. 그래서 3번, 4번처럼 각각을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1번처럼
이렇게 시트를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A 2번 한 번만 표현하는 거예요. 쓰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은 그냥 보고 외우셔야죠. 자, 111번은 시트 1에서 시트 1의 A 1번 셀과 2월 매출 시트의 A 1번 셀, 그러면 같은 시트 1에서 식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시트 1이라는 시트 이름은 필요 없고 그냥 A 10번 셀, 여기에 요 시트에 식을 쓰는 중이고 A 10번 셀은 같은 시트니까 그냥 A 10번 그대로 오면 되고, 시트 이름이 다르면 작은 따옴표로, 대괄호 아니고 또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찍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 찍혀서 시트 이름 오고 느낌표 A 1번 셀. 큰 따옴표 아니고 대괄호 아니고 띄어쓰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 묶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밑에 112번도 1학년 일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에서 A 5번 셀, A 5번 셀을 참조하고자 한다 했죠. 그래서 파일이 1학년 일반 파일이니까 파일 이름은 대괄호로 묶어줘야죠. 파일 이름에 이런 괄호 아니고 이런 괄호 아니고 대괄호로 묶이고, 시트 이름,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 전체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 다음에 느낌표, 열번호, 행번호, 요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13번은 우리 왜 페이지 설정할 때 인쇄 페이지 범위 지정할 때 이런 거 한 적 있죠. 만약에 인쇄 같은 거 할 때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 인쇄 반복할 행 할 때 그냥 선택 하나 딱 해주면 달러 605에서 605까지 이렇게 1행을 해볼까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런 거 할 때 1행을 딱 찍어주면 1에서 1까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1에서 3까지 이렇게 적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A에서 A까지 하면 A열 전체를 의미하고요. 1에서 3이면 1행에서 3행까지, 1행에서 3행까지 전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3번처럼 주소에 이렇게 적어주면 이때 여기 띄어쓰기가 중요한 겁니다.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 두 범위의 공통 부분이 범위가 돼요. A1에서 D7 셀과 C5에서 E7 셀의 범위를 참조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빈 시트를 하나 열어 놓으시고요. 엑셀에 빈 시트를 열어 놓으시고, 지금 A1에서 D7 여기 이 정도 대충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적고 컨트롤 엔터 할게요. 1 적고 컨트롤 엔터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냥 한번 해볼게요. A1에서 D7, C5에서 E7. 자, 이꼴 썸 함수에 갈로 A1에서 D7, A1에서 D7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고 C5에서 E7 띄어쓰기 하고 C5에서 E7 C5에서 E7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범위, 빨간색 범위 보이죠? 이 두 범위의 공통 부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범위 있는 거에서 공통 부분에 있는 것이 1이 4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합이 계산돼서 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주소에 요 파란색 주소 띄우고 빨간색 주소, 주소에 파란색 주소 띄우고 빨간색 주소, 이거를 하면 공통 부분, 파랑과 빨강의 공통 부분, 그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1이 4개 있으니까 답이 4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공통 부분을 참조합니다. 그 다음 4번에 시트 1에 시트 1에 있는 A1에서 A5, 시트의 A1에서 A5까지 셀을 참조한다. 그 다음 114번에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련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우리 날짜는 숫자로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로부터 시작한다 했고요. 다음 2번에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로 인식하여 소수로 저장되며 낮 12시는 0.5, 하루의 반이니까 0.5. 다음 3번에 today 함수는 셀이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today 함수를 써서 어떤 계산식을 써놓으면 우리가 내일 그 파일에 들어오면 내일 날짜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에 weekday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return type, 이거 두 번째 인수, return type 인수를 생략을 하면 1번 형식이죠. 1, 월, 화, 수, 목, 금, 토 중 해당하는 한 자리 요일이 텍스 값이 아니고 일요일 1에서 토요일 7까지,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나와야 되죠.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오는 것이 weekday 함수죠. 115번은 셀 참조 옳은 거. 1번에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된다. 우리가 셀을 클릭하면 상대 참조로 나왔어요. 그죠? 다른 파일에 있는, 아까 제가 식 쓸 때 다른 파일에 있는 셀을 클릭했더니 그때는 기본이 절대 참조였고 다른 시트나 같은 시트 안에 거는 상대 참조였죠. 절대 참조가 아니고 상대 참조. 그다음 2번에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 자, 셀 참조 이름을 나중에 정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 말이 틀린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그냥 이거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썸에 이 범위 이렇게 주소로 해놨던 것을,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범위를 제가 임의로 뭐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를 새로 했을 때 여기 오류 생기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오류가 생길 리가 없죠. 자, 근데 만약에 다시 요 주소를 다시 이 범위를 해준다면 연습이라고 수정이 되어지겠죠. 근데 연습이라 수정 안 되고 아까처럼 그냥 C6에서 C12 이렇게 있어도 이 식 자체가 오류가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ESC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에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름 정의를 해도. 자, 그 다음 3번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마침표가 아니고 느낌표. 시트 이름 다음에 느낌표 온다고요. 그죠?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느낌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트가 다르면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오고요. 4번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 특정 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은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에서 셀 연결이라고 글자로, 예전에는 글자로 셀 연결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었고요. 지금은요,
요거 눌러주면 연결된 겁니다. 딱 클릭해주면 요 셀은 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자, 아니면 제가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으면 이 셀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데이터표 같은 거 연습할 때는 직접 이 꼴, 이 셀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한 개씩은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 셀을 복사한 다음에 자, 다른 곳에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은 다음에 그러면 붙여 넣었을 땐 요 위에 수식 입력줄 보면 그냥 91,0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를 연결하여 붙여 넣기 이렇게 딱 눌러주면 전부 다 이렇게 셀 주소가 나와서 이 숫자를 고치면 이 숫자를 고쳐주면 이것도 고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셀이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붙여 넣은 다음에 붙여 넣기 옵션에서 셀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 연결하는 메뉴가 지금은 문자로 나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붙여놓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이렇게 연결하여 붙여넣기 요걸 해주면 셀이 연결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116번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같은 통합 문서 내에 다른 시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으나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 아니죠.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의 거 다 참조할 수 있고요. 2번에 나누는 수가 빈 셀을 참조하고 있을 때는 샵의 div/0 요거는 0으로 분모에 0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오류 값이 표시된다. 나누는 수가 빈 셀을 참조하고 있을 때 자, 어떤 숫자를 이거 나누기하고는 분모에 비어있는 아무 셀이나 빈 셀을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 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엔터 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요. 그죠? 분모에 빈 셀이 들어갔을 때. 다음 3번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 활용할 수 있죠. 이름 정의한 걸 수식에 쓸 수 있고 4번 절대 참조 방식은 참조하는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되는 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아무튼 절대 참조 방식은 우리가 식을 복사해도 그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 참조죠. 다음에 117번에 함수 사용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함수 마법사는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 명령을 선택하거나 자, 여기가 어딘지 다시 볼게요.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 자,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요 함수 삽입 요거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는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fx 하는 거 보이죠? 이거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와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fx. 다음 2번에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범주를 선택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if 함수를 하고 싶어요. if 함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재무에 속하는지, 논리인지, 텍스트인지 각각의 범주 중에서 논리다 하는 걸 알면 논리에 if 딱 찾아가면 함수 인수 창이 열려서 여기에 if의 3개의 인수를 요 칸칸이 심표 찍어서가 아니라 요 칸칸이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3번에 함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3번 형식으로 했죠.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한 함수명의 처음 몇 개의 문자와 일치하는 함수 목록을 표시하여 선택하게 하는 함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몇 글자만 쓰면 만약에 vlookup을 쓰고 싶어도 equal vl 정도 하면 vlookup 함수가 자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탭키 딱 누르면 자동 완성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 4번에 중첩 함수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 중 하나로 사용하며 최대 몇 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첩해서 쓸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만큼 중첩해서 쓰면 되죠. if 안에 if 또는 if 안에 랭크 뭐 이렇게 여러 함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18번은 아까 옆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주소가 A1에서 C1 띄어쓰기를 했어요. 띄어쓰기 하고 A2에서 C. 요 범위하고 A2에서 C2하고 범위가 중복되는 자리 있나요? 공통 부분을 범위로 한다 했는데 A1에서 C1하고 A2에서 C2하고 요 두 범위는 따로따로 공통 부분이 없죠. 띄어쓰기가 있으면 공통 부분을 찾는다 했는데 없으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자료가 없으면 널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널이라고 표시되어져요. 자, 그다음 수식 오류 메시지. 자, 1번에 샵의 밸류는요. 이거 이제 쭉 여러 번 풀면서 외우시면 돼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샵의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그다음에 div/0은 특정 값을 0 또는 빈셀로 나눴을 때, 아까 분모에 빈셀이나 0 들어갔을 때, 0 또는 빈셀로 나눴을 때. 그다음에 3번에 샵의 네임은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입력 사용했을 때, 모르는 글자가 들어오면 샵의 네임이 나옵니다. 자, REF는 밑에 가면 있겠죠. 그 다음에 120번에 옳지 않은 거 됐고, 1번에 샵의 NUM, 넘버 와야 될 자리, 그죠?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잘못된 숫자를 썼을 때 샵의 NUM은 넘버라는 뜻이죠. 잘못된 숫자 들어갔을 때. 샵의 밸류는 아까 위에 문제처럼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그 다음에 샵의 REF는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영역이 잘못됐을 때,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그 다음에 샵의 네임은 그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모르는 글자 있을 때 샵의 네임이고요. 자, 121번에 옳지 않은 거 묻는데, 자, 1번은 A1 나누기 A2번. A1에 2017 들어왔네요. 2017 나누기 A2번은 워드라는 문자가 왔죠.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밸류라고 뜬다 하는 겁니다. 숫자가 와야 되는데 문자가 왔으니까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A1은 2017이고 곱하기 2 했으니까 4034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레프트에 A3만 왔어요. 레프트 함수는요, 문자 셀 콤마 개수. 그래서 그 개수만큼 왼쪽 거 추출하는데 개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1일 때. 그러면 A3번 셀의 왼쪽 한 글자.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액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Vlookup에 워라는 글자를 A1에서 B4 이 범위의 천열과 비교해서 워라는 글자를 이 범위의 천열과 비교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정확히 일치로. 그러면 워라는 글자가 있나요? 워드는 있어도 워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치하는 걸 못 찾아요.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이것과 이 천열이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걸 못 찾으면 샵의 NA라는 오류가 뜹니다. Vlookup에 일치하는 거 못 찾으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이 중에 다 정확히 알아도 되지만 3번에 레프트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가 생략되면 콤마 1이 생략된 겁니다. 콤마 1. 그래서 왼쪽 한 글자 액이라는 글자가 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다음 122번은 썸에 A3에서 A9 이렇게 수식 써야 되는데 콜론 기호를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콜론 기호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A3, A9라는 글자는 못 알아보는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ame이라는 오류가 뜬다 하는 겁니다. 다음 123번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달러 기호 쓸 자리에 니은 같은 잘못된 걸 썼어요. 못 알아보는 글자 썼으면 샵의 name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모르는 글자 텍스트가 잘못됐을 때 샵의 name. 126번. 자, 중간 기말 점수로 합계를 구한 다음 B열을 삭제했어요. 합계는 합계 자리에 A2 더하기 B2 이렇게 계산했는데 B2번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B2번이 없어지면 참조하는 범위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가 뜬다는 거죠. 참조 범위가 잘못됐을 때 유효하지 않은 참조 주소를 넣었을 때 샵에 ref 나온다 했으니까 참조할 수 없을 때 저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127번은 D2번 셀에 그림과 같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이 수식의 주소를 보면 A2에서 D, A2번부터 식이 있는 자기 자신까지 보통 A2에서 C2까지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식이 있는 자기 자신까지 보태버리면 순환 참조 오류가 생깁니다. 순환 참조. 그 다음 128번은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하기 위한 기능 키로 옳은 거. 자, 엑셀은 우리가 식을 쓰면 그리고 숫자를 고쳐 적으면 그 식이 자동 재계산돼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자동 재계산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면 F9번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있고 식을 썼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숫자를 고쳐 적으면 자동으로 재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 설정에서 옵션에서 자동으로 재계산하겠다는 그 메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자동 재계산 수식 여기 수식에서 수식의 통합 문서 계산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되도록 자동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동되어 있으면 수동되어 있으면 내가 숫자를 고쳐 적어도 재계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F9번 키를 눌러주면 그때 계산이 돼요. 혹시 이걸 고치는 걸 따라 했으면 반드시 되돌려 놓으시고요. 자동.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자동 상태라서 자동 재계산이 됐지만 수동일 때는 F9번을 눌러서 재계산을 하셔야 됩니다.